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이런 기온차가 심할 때는 감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감기. 네, 맞아요. 감기 환자가 많고요. 자, 우리 210페이지 물권 변동. 여기서부터 공부할 거죠? 물권 후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물권 변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물권 변동은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물권 변동 원인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자, 매매 계약이라든가 증여 이런 계약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상속, 판결, 경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은 등기가 필요하죠. 등기가 있어야만이 물권 변동이 성립이 된다 해서 이걸 성립요건주의다 그러죠. 형식주의다. 등기가 없으면은 매수인 사이에서도 당사자 간에서도 물권 변동이 안 생겨요. 소유권 변동이 안 생겨요. 또 이 매수인이 이 부동산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려면 등기해야죠. 그렇죠? 이걸 성립요건주의다, 형식주의다. 그렇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죠. 이건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상속인에게 상속 등기가 없더라도 상속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죠. 경매, 경납대금이 완납됐어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등기가 안 됐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한 거죠. 그렇죠? 등기가 필요 없다. 법률 규정은,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하고 법률 규정은 등기가 필요 없다. 물론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 합니다. 처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팔아먹여야죠. 그게 바로 지금 211페이지 물권 변동 원인, 법률 행위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이를 공시해야 하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동산 물권 변동은 인도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써있죠? 동그라미 2번에. 그 다음에 법률 규정, 여기도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나 인도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예의적으로 취득시효, 이것은 등기해야죠. 취득시효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취득시효는 예의적으로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예의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취득시효. 자, 우리 212페이지로 넘어가서, 뒷장으로 넘어가서 공시 방법이다. 공시라는 것은 알리는 거, 나타내는 거, 표시하는 거. 우리 부동산의 공시제도는 등기고 동산의 공시제도는 점유죠. 점유. 그 다음에 우리 임목, 수목집단은 임목법에 의한 임목등기도 있고 관습법상의 명인방법도 있죠. 임목등기도 있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임목등기부, 또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과실의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제도도 존재한다 써있죠. 그렇다는 거. 자, 공시원칙에서 우리는 입법주의에서요, 1번에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게 성립요건주의죠. 거기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은 제3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자, 매수인 간에서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등기가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않는 한 소유권 변동은 안 생긴다는 얘기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도, 당사자 간에서도 이걸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다 그러죠. 213페이지에 공시의 원칙이다. 공시된 것을 신뢰하는 걸 공시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믿을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동산 점유 공신력은 채택하고 있죠. 인정하죠. 그렇지만 부동산 등기 공신력은 부정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2번의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에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고 동산 점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선의취득은, 거기 선의취득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건 동산만 인정되지 부동산은 인정이 안 돼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서 세 번째 줄.
부동산 등기 후 공신력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등기 후 공신력, 동산 점유 공신력만 인정한다. 자, 214페이지 물권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 변동이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러죠. 이건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처분행위다 그랬죠. 물권 변동을 직접 생기게 해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처분행위다. 채권행위와는 구별되죠. 그 다음에 우리 216페이지 부동산은 물권 변동이다 해갖고요.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은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한다라고 써있죠. 등기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180 판례 박스 밑에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특실 변경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지 형식주를 취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네 번째 줄에 그러나 점유권과 유치권은 거기다 동그라미 쳐죠. 점유권과 유치권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등기 대상이 아니죠. 등기할 길이 없죠.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써있죠? 그거 217페이지 1번에 별표였어요. 1번에 원인행위 실에 의한 물권의 복귀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 별표였어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재 잘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토지를 갑이 팔겠다라고 청약 의사표시를 했어요. 1억 원에 팔겠다. 을이 그래 내가 살게 라고 승낙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이게 원인된 행위죠. 이게 원인된 행위에 의해서 이 토지의 소유권이 언제까지 넘겨주겠다라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보죠. 이게 바로 물권 변동의 합의죠.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그러면 합의만 갖고 물권 변동이 안 생긴다고 그랬죠. 우리는 성립요건지 형식주를 취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매수인에게 해야만이 물권 변동이 생겨요. 그러면 이 합의와 등기까지 합체돼서 물권 변동이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라고 이것 보고 이게 바로 물권행위예요. 이걸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권행위 원인된 행위는 자, 이 매매계약은 여러분들 매매계약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대금을 취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양쪽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다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이걸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지 곧 직접 변동이 생기는 행위는 아니죠. 의무를 남기는 행위일 뿐이죠. 그러면 이건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은 직접 물권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서 이행 문제가 남지 않는.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하게 을이 취득하려면은 갑이 진정한 소유자만이 가는 거죠. 처분권한 있는 자만이 물권행위가 유효하게 되죠. 만약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은 이 을도 취득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간 그러면 이 물권행위는 지금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은 이 채권행위, 원인된 행위인 채권행위가 실효화돼서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이 네 군데가 나오죠. 실효화됐어. 원인된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가 됐을 때 이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우리 판례를 공부하죠. 다수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판례는 바로 영향을 받는다. 영향 미친다. 원인된 행위가 실효화되면은 물권 변동도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는 얘기는 물권 변동도 무효화된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 그러면 물권 변동까지도 무효화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가 무효화됐으니까 이거 을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그러면 등기 없이도 이전 등기나 또는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된다. 자, 이 매매계약이 무효화되면은 이 등기도 무효화되는 거니까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갑에게 있다 이겁니다. 등기해야 복귀되는 게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당연 복귀되는데 갑이 을한테 원인행위 후 무효에 의한 매매계약 후 무효에 의한 원인행위 실효, 원인행위 후 실효, 매매계약이 무효에 의한 실효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계약이 무효화됐으니까 행사할 수 있죠. 갑은 을한테. 또 자기가 소유권자니까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놔야 하는데 여기 설명 듣고 밑줄 치세요. 나중에 밑줄 칠 때 다 짚어주잖아. 제가 몇째 줄 치자고. 오케이? 설명 듣는 게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뭐라고 했지? 화살표를 왜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몰라. 그러면 설명 들을 때는 딱 펜 놓고 설명만 잘 듣고 밑줄 칠 때는 또 밑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권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권자니까 진정 명의,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야 하잖아요. 진정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을은 갑한테.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건 몇 번 나오죠. 왜? 따로따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4번 나올 기회가 생겨버리잖아요. 무효로 나오고 취소로 나오고 해제로 나오고 합의 해제로 나오고 그래서 잘 나와.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다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생기는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이죠. 이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조금 이따 우리 등기 청구권을 공부할 건데 이건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 후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죠. 아무거나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 책을 볼까요?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다 해갖고요. 3번째 줄에 다만 판례는 유있는 입장에서 그 1번의 3번째 줄 유있는 입장에서 계약 채권행위가 해제되면은 해제에다 동그라미 딱 치세요. 무효 취소 해제되면은 계약이 이행이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성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된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물권은 복귀되기 때문에 물권은 당연히 복귀된다 이겁니다. 등기 없이도 여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된다. 오케이?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권이나 또는 진정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재단법인 설립.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물건은 용익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첫 번째 줄에 용익물건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알아내야 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물건은 무슨 물건? 용익물건.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순세권은 20년 동안 불행상 상태가 계속되면은 그 권리가 소멸케 되는 거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등기 없이도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없이도 그 용익물권은 소멸한다는 거. 등기해야 소멸한다. 등기 없이 소멸한다. 등기 없이.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우리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데도 예의적으로 등기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 예의가 딱 하나 있다고 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등기를 해야 하는 건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의, 이거.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다고 했어. 근데 딱 하나 예의 있어. 더 이상 없어.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데도 20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20년이 점유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죠. 등기해야 취득하죠. 이건 등기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등기해야 취득하는 건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예의. 그래서 눈여겨봐야겠죠. 거기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에다 동그라미 딱 쳐야죠. 등기해야 물건을 취득한다. 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는 습관을 들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물어보니까 그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핵심 워드에다가 신경 써야 하거든. 그러니까 빨간 펜으로 자꾸 동그라미 치는 습관을 들이면은 공부하기 편합니다. 또 안 잃어버려요. 여기는 등기가 필요 없다고 했고 소멸시효는 여기는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그러면서 알겠죠? 그렇게 안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물건의 포기. 물건의 포기도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에다 동그라미 쳐줘. 여기 물건의 포기가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게 두 번 나왔죠. 합유 지분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 이번에는 공유 지분의 포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이게 물건의 포기인데 두 개 다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등기해야 포기 효력이 생겨요. 그 얘기는 합유 지분을 지분권자가 공유 지분을 지분권자가 포기했을 때 다른 합유자,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이 귀속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합유자에게 공유자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만이 그 합유 지분이나 공유 지분이 포기 후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건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 한다는 얘기죠. 법률 행위니까. 만약에 물건의 포기가 나온다면은 저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 써놨어요? 합유 지분의 포기나 공유 지분의 포기 등기해야 한다는 거 법률 행위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 요건이다 해갖고요. 제일 밑에 등기가 형식적 유효 요건을 같이 하는데 형식적 유효 요건이라는 건 등기가 돼야만이 물권 변동이 성립이 되고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가 효력 발생이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거 밑줄 쳐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등기가 멸실되거나 불법으로 말소됐더라도 물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복등기 청구가 가능하죠. 거기 물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여기에 판례 219페이지 판례 있잖아요. 거기에 그 박스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서 추정된다. 것까지 밑줄 치세요. 회복등기를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판례 박스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지금 파란 글씨 있잖아요.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그게 좀 전에 나오니까 그래요.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최종 명의인에게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거. 회복등기 하기 전이라도. 그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밑줄 쳤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등기가 됐는 건데, 자,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얘기는 불법 말소됐다는 얘기죠. 말소등기. 불법 말소등기라고 그래, 이것 보고. 불법 말소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지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권리가 소멸했다, 권리는 존속한다. 권리는 존속한다. 권리는 존속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왜 권리가 존속하냐?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만약에 등기가 돼 있어야만이 권리가 존속하는 거라면은 어쨌든 간에 잘못 말소됐더라도 등기는 말소된 거잖아. 지어진 거잖아. 그러면 권리도 소멸해야 하거든. 근데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말소됐으면은 권리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말소 회복 등기 청구가 가능해요, 안 해요? 말소 회복 등기 청구.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죠? 청구권이 발생한다. 다시 살려내는 걸 뭐라고 한다?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행사하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현 소유자다 이러면 틀리죠. 말소 당시 소유자. 의 소유자에게 행사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지금 정리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판례 박스에 밑줄 친 거 있잖아요. 그러면 회복등기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소 회복등기죠. 회복등기 전에도, 회복등기 하기 전에 불법 말소된 걸 얘기해요. 권리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겠어. 하기 전에도 최종 등기 명의인에게는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 권리가 소멸한 것이다. 권리는 존속한다. 권리는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말소됐으면 살려내기 전이라도 최종 명의인에게는 권리가 없어졌던 것이다. 그대로 존속했던 거다. 존속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등기가 된 말소된 저당권 등기. 저당권 등기는 자, 여러분들 저당권이라는 것은 원래 경매가 되면은 소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은 어떤 저당권이든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를 할지라도 저당권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 근데 경매가 됐을 때는 경매 시에는 이 저당권을 살려내들 못한다는 거.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왜 못하냐? 경매가 되면은 어차피 있었던 저당권도 소멸한다겠어. 그러면 잘못 말소됐더라도 살려내들 못해요. 그 대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따름이죠. 후순위 배당권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따름이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이것도 벌써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3번 나왔어요. 3가지.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인 없이 말소됐다 해서 권리가 소멸했다. 권리는 계속 존속한다. 권리는 존속한다. 왜 권리는 존속한다? 이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말소됐더라도 권리가 소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살려낼 수 있어. 그걸 말소 회복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살려낼 수 있는데 이건 누구를 상대로 공동신청인데 누구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잖아. 말소 당시 소유자. 현 소유자다 이러면 틀려. 그 다음에 그러면 살려내기 전이라도 등기를 회복하기 전이라도 최종 명의인에게는 권리가 그대로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는 자 다른 사유갖고는 살려낼 수 있는데 경매가 되면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경매가 되면 살려낸다, 살려내지 못한다, 살려내지 못한다. 오케이? 3가지 좀 알아놓으세요. 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리해드린 겁니다. 219페이지에 이중으로 격려된 보전 등기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서 니은법만 밑줄 치면 되죠. 상난 등기. 상난 등기라는 게 뭐냐? 각불한 사항과 을불한 사항. 권리 등기를 상난 등기라고 그래요. 각불한 사항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을불한 사항은 소유권 유효 권리에 관한 등기. 그렇죠? 이걸 상난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A, B를 보면은 A번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에요. 그러면 선등기만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다 써있죠? 거기다 밑줄 치세요. 선등기만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다. B번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여기까지. 그럼 어쨌든 간에 가만히 보니까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든 동일인이 아니든 어떤 등기가 유효고 어떤 등기는 무효란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란 얘기잖아. 오케이?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든 틀리든 같든 틀리든 어떻게 된다?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다. 지금 부동산은 하나인데 건물은 하나인데 똑같은 건물의 등기부가 이중으로 나온 걸 얘기해요. 그러면 2개의 등기가 각각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나죠. 그러니까 하나만 유효해야 하잖아. 그래서 절차법설이다 해갖고 먼저 한 등기가 유효고 후 등기는 무효다라는 얘기예요. 왜? 1부동산 1등기 용지를 지키고 있으니까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해야 한다.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지. 자, 뒷장에 넘어가서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이라 해갖고요. 여기에서는 221페이지에 거기 A번에 중간 생략 등기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 별표하세요. 중간 생략 등기. 나머지는 별것 없고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뭔 얘기인가 좀 설명이 들어갈까요?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토지를 을이 샀어요. 근데 등기를 안 해놓고
다시 팔아먹었어. 이걸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그러죠. 다시 팔아먹어서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가 직접 넘어간다 한다면은 의뢰 등기는 생략되고 있잖아요.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이것이 만연되고 있고 또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다면은 부동산 투기나 탈세가 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도 나도 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금지시키고 있죠. 중간 생략 등기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 규정이 두고 있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서. 그런데 이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그러죠. 단속 규정이니까 이걸 위반했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는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죠. 유효. 그러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중간 생략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대신 형사 처벌이 가능하죠. 벌칙이 부과되죠.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사법상 효력은 유효할망정 단속 규정 위반 행위는 처벌을 받을 뿐이지 매매 계약이 무효화된다 이러면 틀린다고 그랬죠? 그렇다. 유효하다는 거.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거. 그럼 우리 책을 볼까요? 자, 등기 유효성이다 해갖고 써있죠? 거기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상에서 이걸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네 번째 줄, 등기 유효성 밑에 네 번째 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며, 그래서 판례 93년 6월 11일 판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된 경우 거기다 밀쳐놓고 제일 밑에 줄에 무효로 한다. 제일 밑에 줄에 무효로 한다 동그라미 주세요. 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요. 어떤 경우도 중간 생략 등기가 허용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3자 간에 합의가 됐더라도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오케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등기 청구다. 3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거기다 붙여주세요. 뒷장에 넘어가서 3자 간에 합의가 됐어요. 중간 생략 등기 여기로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최종 매수인은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그 직접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직접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데는 바로 3자 간의 합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합의가 됐을 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합의가 여기 판례 박스에 제목만 밑줄 치면 되죠.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는지 여부다. 소극이라는 얘기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부정이라는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합의가 됐을 때는 여기에 병은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겠어. 그러면 의뢰 등기 청구권이 없어진 거냐 아니면은 그대로 존속하냐 이걸 물어본 거야. 판례 박스가. 그대로 존속한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한 지문에 나오죠. 3자 간에 합의가 됐을 때 병은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의뢰 등기 청구권이 없어졌다. 그대로 존속한다. 존속한다. 그렇죠?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자, 그 두 번째 판례 박스를 보면은요. 매매 인상 대금의 미지급 시에는 소유권 이전의 거절 여부다라고 나왔죠. 자, 이것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매매 대금의 미지급, 미지급이 됐을 때는 지급 시에 이 갑은 병한테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최종 매수인에게 병에게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죠?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지급이 안 됐으면은 나 등기 못 넘겨준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갑은. 그러면 중간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했어요. 중간
대금의 인상 약정 시에도 대금을 높이기로 했어요. 인상 시에도 이 미지급 이후로 대금 미지급 이후로 갑은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죠. 인상된 대금을 미지급됐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갑과 을이 중간 매매 계약, 매매의 합의 해제가 됐어요. 해제로.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 넘겨줄 필요 없듯이 병한테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오죠. 자, 중간 대금, 매매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로 갑은 병한테도 3자 간에 합의가 됐을 때는 갑은 병한테 등기 넘겨줘야 하잖아. 근데 등기 넘겨주는 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인상된 매매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또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고, 합의 해제했다는 이유로, 합의 해제, 갑과 을 간에 합의 해제했어요. 그걸 이유로 갑은 병한테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죠. 오케이? 이해 갔죠? 그게 바로. 그래서 거기 두 번째 판례 박스에 인상 대금 미지급 시에는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는 여부다. 적극이라는 얘기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갑이 병한테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의가 없는 경우. 아까는 이제 제일 위에는 있는 경우였잖아. 여기는 없는 경우. 자, 이거 보세요, 이제. 합의가 있어야만이, 합의가 돼야만이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고 했어요. 합의가 돼야만이. 근데 합의가 없어. 합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직접 등기 청구권은 안 생기죠. 합의 없는 경우는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중간자를 대의행사에다 동그라미 쳐줘.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병은 을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뭐 행사할 수 있다? 대신해서 행사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대의행사.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합의가 없을 때는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대의행사만 인정된다. 대의행사만. 거기 대의청구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대의청구. 대의청구할 수 있다는 거, 대의행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밑에 이제 판례 박스는 뭐냐면은, 자, 제일 밑에 판례 박스 소개해 줄게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 을의 등기 청구권,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어요. 양도. 그러면 양도했다는 걸 통지하는 걸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채권 양도 통지, 이 통지만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 갖고는 대항요건이 갖춰진 게 아니다. 곧 병은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을 생기려면은 통지만 갖고는 안 되고, 채무자가 갑입니다.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최초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등기 청구권을 양수인은 행사할 수 있다. 요 판례거든요. 제일 밑에 읽어볼까요? 등기 청구권은 이전, 양도 방식으로 직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극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거기에 밑줄 치세요. 최종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거기다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핵심이죠. 거기다 색칠하면 좋죠. 이걸 아냐 모르냐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최초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은 최종 양수인 병은 직접 등기 청구권 행사한다. 동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동의가 있어요. 오케이? 그걸 얘기해요. 223페이지에서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요, 하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뒤에 있는 문제 하나, 예제 문제는 우리 풀어봤던 거니까요. 뒤에 있는 문제는 풀어봅시다, 한번.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별표했잖아요. 우리 하나
좀 찾아서 풀어봅시다. 7번 문제, 412페이지 7번, 412페이지 7번 확인 사설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나오는 건가? 자,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는데 등기는 아직도 갑명의로 남아 있어요. 갑이 최초 매도인이고 을은 샀는데 아직 등기는 지금 않고 병한테 또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미등기 전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옳은 것은 갑을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가 합의가 있는 경우는, 자, 합의가 있다고 나왔어. 있는 경우는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을에 대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해요. 등기 청구권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했어요. 자,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을의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게 아니죠. 소멸한다 나왔으니까 1번 들렸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중간 생략 등기가 합의가 없는 경우는 병은 을을 대의하여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죠. 여기. 합의가 없는 경우는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중간자를 대의해서 행사해야 한다. 그러면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네. 대의에서는 있잖아. 있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했던 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면은 답이 금방금방 풀려. 알겠죠? 3번.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제함으로써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는 병의 등기 청구권의 병이 양수인이잖아요.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통지만 갖고 된다겠어요.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갑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겠어요. 근데 갑의 동의라는 말 없잖아. 통지만 갖고도 행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3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갑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 통지만 갖고 안 된다고 했어. 아, 이렇게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4번. 중간 생략 등기가 합의 없이 등기가 병 앞으로 경유됐어. 그러면 이건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합의 없었다 하더라도 병은 유역의 소유권 취득하죠. 그렇죠? 실체 관계가 부합함으로 일치됨으로 이 갑은 병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오케이. 병은 유역이 취득하니까. 그러면 4번은 맞았네요. 5번.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어떤 경우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3자 간에 합의가 돼서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최종 매수인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어떤 경우도 안 돼. 중간 생략 등기가. 오케이? 그러면 허가 대상이 된 경우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거래 허가를 받아 등기했어요. 그래도 갑은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은 신의 주장 허용될 수 없다. 허용될 수 있다. 병의 등기는 무효야.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니까. 언제나 취도 못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오케이? 그러면 갑은 매도인은 허가가 갑과 병 간에 허가를 받아서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야. 무효니까 매도인은 이 무효인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만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그렇지 않고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니고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 어디서만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 오케이. 이렇게 자꾸 암기해요. 알겠죠? 자꾸 어느 정도 이게 뭔 말이다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전제가 돼야지만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암기해야 해요. 자꾸. 그래서 암기하려고 색칠하고 동그라미 치고 하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나오거든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으니까 그대로 공부하면 돼요. 이제 다시 빠꾸해서 224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다. 실제와, 이것도 별표해 놓으세요. B번, C번 다 별표해 놓으세요. B번, C번. 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여러분들,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실제는 증여가 됐는데 매매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원인과 등기는 불일치된 거잖아. 그래도 실체 관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소유자 명의로 등기돼 있잖아. 그러면 원인 관계가 틀리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해요. 오케이? 물론 적발이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럽니다.
그런 처벌이 가능해야지. 처벌이 안 되면 다 증여세 누가 낼 사람 누가 있냐. 그렇죠? 무효등기 유효용이다.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활용하는 걸 뭐라 한다? 유효용이다. 거기 C번에 자, 무효인 등기 유효용은 거기 C번에 몇 번째나 7번째 줄. 이러한 무효등기 유효용은 찾았어요? C번에 7번째 줄. 이러한 무효등기 유효용은 등기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유효하다. 거기다 밀치고.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유효하다. 다만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4번이나 나왔어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거기 밑줄 치세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어.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효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거. 그건 무효라는 거. 자, 우리 권리등기 유효용은 가능해요. 권리등기 유효용은 상환 등기, 권리등기를 상환 등기라고 그래요. 등기 유효용은 등기부상에 금방 얘기했듯이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없는 한 유효하다 이겁니다. 유효용이라는 말은 유효 등기를 이용하는 거. 무효인 등기를 무효인 권리 등기를 유효 등기로 이용하는 거. 무효 등기를 유효 등기로 활용하는 거. 이걸 유효용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유효용. 그러면 이게 제3자가 없는 한 가능해요. 유효화 시킬 수 있어. 무효인 권리 등기를. 그렇지만 사실 등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표제부 등기, 사실 등기 유효용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부정된다는 얘기. 그래서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가지고 그 자리에다 신축을 했어요. 그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활용했을 때는 그건 무효입니다. 유효용이 된다는 얘기다, 안 된다는 얘기다. 안 된다. 여기는 된다고 했잖아요. 유효화 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무효등기 유효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효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활용하는 거. 자, 그런 거 얘기했고,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 제일 밑에 D번.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라도 실체관계가 맞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거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거기다 밀치죠. 제일 밑에 줄에.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돼요. 여러분들 위장 전입해갖고 농지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다 장관 자리 앉아있고 이러잖아. 그러면 위조문서에 의해서 등기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잖아. 그래도 실체관계가 맞으니까 그 등기는 유효한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2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란 말이 나오죠? 그거 별표해 놓아야죠. 동그라미 3번.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서 자, 이것도 좀 설명 들어갈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물인데 을이 샀어요. 샀는데 대금을 완납했는데 을은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이 미등기 매수인에게는 어떤 법적 지위가 있겠냐. 자, 이거 법률상 소유권자야 아니에요?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렇지만 사실상 소유권은 있죠? 사실상. 그래서 이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어. 이 팔아먹는 행위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하겠어요?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하겠어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 이게 28회 기출문제잖아요. 사실상 소유권은 있죠. 법률상 소유권은 없어도 무엇은 있다? 사실상 자기 거니까. 그러면 이 건물에서 자기가 차임을 받아먹었어. 이건 부당이득이 아니죠.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차임을 받아먹은 거니까.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그 차임을 과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용이익, 과실, 사용이익. 그 과실 수취권이 인정돼야 한대요. 사용이익을 자기가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점유권은 있잖아요. 소유권은, 법률상 소유권은 없어도, 그러면 제3자한테 침해가 됐을 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은 행사 못하죠. 이해가죠? 하지만 점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긴 등기 청구권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10년 후 소멸시에 걸리는 게 원칙이죠.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후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점유하는 동안에는, 이게 중요하죠.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소멸시효는 진행 없다라는 거. 그러면 자기가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돼요. 10년이 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미등기 전매행위로 점유를 승계해줬어요. 전매행위로 다시 파는 행위, 이걸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하죠. 점유가 승계됐더라도 점유 승계 시에도 역시 시효는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등기 청구권의 시효는 진행 없다라는 거. 미등기 전매행위로 점유를 승계해줬더라도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그럼 매도인이 지금 법률상 소유권자잖아요. 미등기 매수인에게 이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미등기 매수인한테는 행사 못하죠. 이 사람은 정당하게 점유할,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매도인은.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매도인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갑한테 돈을 받을 것 있는 사람이 갑의 재산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이 등기가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경매로 들어가는 거죠. 채권자의 강제 집행. 강제 집행 시에 이건 내가 산 건데 이거 내 것인데 라는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냐? 이 미등기 매수인은 제3의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의소 제기 못하죠. 내 것인데라고 못 온다겠잖아. 여기 내 것인데라고 못 옵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강제 경매가 들어가는 거죠. 제3의 이의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 6가지. 신문제 이게 한 문제가 나와버리죠. 한 문제 5개 지문으로 짜버리죠. 이게. 충분히 짜지잖아. 그렇죠? 자, 여기 볼까요? 이제 소유권 변동 없음, 기억밭.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따라서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소유자는 매수인이 아니라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에 매도인의 채권자, 거기 밑줄 치세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그 목적물인 건물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매수인은 제3의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금방 지금 쓴 거네. 찾았어요? 제3의 이의소를 제기한다,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점유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 사용할 권리는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매도인은 제일 밑에 따라서 매도인은 이 아직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자신이 있음을 이유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매수인한테 행사한다,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매도인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매수인한테 행사하지 못한다. 오케이?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 써있죠? 그 다음에 이 디귿번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디귿번 좀 별표였어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 문제. 이거죠, 이거. 이거 지금 4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 후 소멸시에 걸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어떤 동안에는 소멸시 안 걸린다? 점유하는 동안. 그러면 점유가 승계된 경우도 점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병한테 점유를 넘겨줬더라도 을은 여전히 갑한테 점유하고 있는 모습이나 똑같으니까 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밑줄 치세요. 여기 디귿번의 두 번째 줄.
자, 매수인이 원칙적으로 10년을 소멸시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써있죠? 써있죠? 그 다음에 6번째 줄에 자,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일 밑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써있죠? 점유를 승계해 준 거 이거 미등기 전매행위로 다시 팔아서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시효는 진행된다, 진행 없다? 진행 없다. 여기 시험지 참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1번 과실 취득의 문제다. 여기 과실 사용이익 이거 매수인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 상가 건물 같으면 차임을 지가 받아먹을 수 있죠. 대금이 완납받은 후부터는 거기에 세 번째 줄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인도되기 전이라도 대금을 완납했으면은 과실 수취권은 누구 것이다? 매수인이 갖는다. 매수인이 갖는다 써있죠? 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다 해서 227페이지에 2번에 187조 적용 범위라고 나왔죠? 그거 별표였어요. 시험지 또 잘 나옵니다, 이것도. 이건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틀리면 너무 아까워요. 왜? 이건 맞으라고 내는 거예요. 아주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단순 암기 문제예요. 알겠죠? 187조. 자, 상속이 등기를 요하지 않듯이 두 번째 줄에 포괄 유증과 법인의 합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상속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공용수용, 등기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판결, 여기 제일 밑에 줄에 형성 판결만 말한다. 거기 동그라미 쳐내야죠. 자, 이 판결은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 판결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근데 등기 없이도 판결만 가지고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그러면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한다는 얘기죠? 뒷장에 넘어가서 제일 첫 번째 줄에 공유물 분할 판결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하도 잘 나오니까 이거 좀 정리해 줄까요? 공유물 분할은 세 가지로 알아놓으세요. 이것만 세 가지로 알아놓으면 돼요. 분할의 효과. 자, 원칙이 협의상 분할이잖아요. 원칙은 협의상 분할이에요. 협의 분할. 그러면 협의상 분할이 됐을 때 이거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분할의 효과가 생기죠. 하지만 협의가 성립이 안 될 때는 재판상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상 분할. 그 재판상 분할이 판결에 의한 분할. 이 판결이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 형성 판결에 의해서 분할이 됐을 때는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소송상 분할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조정 절차에 의해서 조정이 성립됐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 절차에 의해서 이건 협의상 분할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법원에서 조정을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협의해라. 니네들 끝까지 가면은 서로 다치지 않냐. 그냥 한 발 양보하면서 합의 보라. 그러면 협의상 분할이나 똑같아. 등기해야 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이게 바로 협의상 분할. 협의가 성립된 거랑 똑같아. 그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분할 판결은 여기 그 등기가 필요 없는데 거기 다만 분할 소송에서 조정 절차에 회부되어 성립된 조정에 의한 경우라는 말이 나오죠? 이러면은 거기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 써 있잖아. 등기해야. 이거. 그래서 정리해 준 거죠. 자, 분할 판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등기가 필요 없어. 형성 판결이니까. 그지만 조정이 성립됐다 이러면은 등기해야 한다. 협의상 분할도 등기해야 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암기해 놓으세요. 세 가지. 경납대금이 완납되면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서 신축 건물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정시장권 취득.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줄에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외한 물권의 복귀. 아까 공부했잖아.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됐을 때 소유권의 복귀는 등기해야 매도인에게 복귀된다. 등기 없이도 자동 복귀된다.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된다. 아까 강조했죠? 등기가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 자, 그렇지만 3번에 187조 예의라고 있죠. 예의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점유취득시효. 더 이상 없어. 점유취득시효는 이거 등기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등기해야 한다. 등기가 안 되면 안 되죠. 자, 이래서 우리가 물권 변동을 공부했고, 공시 방법이다. 등기 효력, 등기 공시 방법. 자, 이거 아직 지금 내용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